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 보고서 작성하는 순서인데요. 제가 2월 달에 설명할 때도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자료 작성에 어떤 뭐랄까 시간도 줄이고 어,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종종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작성하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설명드리는데 반드시 이 순서대로 작성해 주셔야지 왔다 갔다 하고 또 반복해서 수정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화살표 표시한 요 부분이 지금 순서고요. 이 순서들을 지켜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작성할 건 당연히 기업 개요에 대한 거, 일반 현황, 스마트 공장 도입 목적, 주요 스마트 공장 추진 실적. 추진 실적에는 없으면 없으면 적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업종이나 기업에 따라서 제조 공정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이 평가 편리를 위해서 제조 공정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장에다가. 무슨 뜻이냐면 자, 심사 보고서가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제출문이 있고요. 세 번째 이렇게 컨텐츠가 있죠. 그래서 기업 개요, 정직 자료, 심사 기준, 진단 결과 종합, 영역별 세부 진단 결과, 스마트 공정 추진 과제 이렇게 있는데 제일 먼저 순서 작성할 게 기업 개요라는 거죠. 보시면 일반 현황, 스마트 공정 도입 목적, 추진 실적. 그리고 이 뒷장에 혹시 이 회사의 어떤 제조 공정이나 이런 자료가 회사 소개 자료 등이 있으면 그냥 뒤에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없을 때는 이렇게 대시라든지 없음이라고 추진 실적이 없으면 그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작성할 부분이 어디냐면 5 영역별 세부 진단 결과의 심사 평가 요약입니다. 보면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부터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성과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 항목별로 에지지와 투비가 있는데 에지지는 최근 2년 이내 실적, 투비는 지금부터 2년 이내 계획에 대해서 작성해 주고요. 그리고 작성할 때 내용 중심으로 작성해 달라는 거죠. 업무 활동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그리고 종합의견은 투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각각 그 장표의 제일 하단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관리라는 것은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해서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공유하는지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 작성 방향 예시입니다. 지금 이게 제일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이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장표에는 스마트 공장과 연관해서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 보면 리더십이라고 1.1.1에 보면 리더십이 나는데 여기는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 소프트웨어라든지 생산 설비 또 검사 설비 같은 거 그리고 물류 설비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한 한 스마트 공장 전략과 관계된 걸 적어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설비 쓰는데 뭐 지게차를 샀다든지 이런 거는 스마트 공장하고 설명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비를 사더라도 뭐 예를 들면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축했다든지 포장 설비를 샀다든지 아니면 비전 검사 설비를 도입했다든지 아니면 ERP를 도입했다든지 그리고 신공장을 갖다가 증설했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투자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금액이라든지 또 뭐 몇 월 며칠 일까지는 안 쓰더라도 뭐 2023년 뭐 11월에 어, 어, 비전검사 설비 뭐 1.5억 투자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훨씬 더 보고서가 진실되게 보이죠. 물론 앞에 정책 자료에 그 자료도 붙여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112는 전략 및 추진 계획인데 여기에는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과 또 로드맵 등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중장기 전략 같은 거, 뭐 수출 전략 뭐 이런 거 어, 그런 거는 스마트 공장 전략하고는 조금 멀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과 관련된 전략과 로드맵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 및 영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공장 추진 조직이라든지 또 스마트 공장 관련된 교육받은 수료증이나 이런 것들을 붙이면 되는데 이 조직을 갖다가 전사 조직을 붙인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다고?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는 성과 지표에 이런 손해나 매출 국가 관리인데
각 부서별로 이런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뭐 부서별 뭐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과 전략인데 여기에는 리더십의 일반적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이기 때문에 다 4개 항목 다 스마트 공장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합장표에는 이렇게 항목으로 좀 적어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으로 적어주시면 이 자료가 요 앞에 자료에 개선 방향에 써도 되고요. 이 자료는 저 뒤쪽에 가 보면은 여기에 스마트 공장 추진 과제 여기 항목에 또 활용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품 개발, 생산 계획,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설비 관리, 물류 운영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 장표에 이 리더십과 전략,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 이 한 페이지는 100점인데 여기 프로세스는 총 380점이에요. 그 점수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 작성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각각 항목, 제품 개발의 5개 항목, 생산 계획의 어, 그 4개 항목, 뭐 이런 공정 관리 3개 항목, 품질 관리의 4개 항목인가요? 이렇게 각각의 항목별로 나와 있는 그 항목별 내용을 가지고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어, 두 가지 항목으로 걸린다는 거죠. 기업 제조 혁신 역량 부분도 걸리고 스마트화 수준에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시스템에 ERP와 SCM, MES, PLM 요 네 가지 항목이 어, 같이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이 설비 자동화 이 항목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스마트화 수준하고 기업 제조 혁신 역량하고 두 군데 걸린다는 거죠. 차이 나는 건 좀 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우선 여기서 쓸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스마트화 수준에서는 이 각각 항목의 별로 내용을 적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ERP를 가지고 이런 자재 관리, 또 협력사 관리라든지 또 공장의 생산 계획이라든지 생산 질적, 품질 관리, 또 재고 관리 이런 것들 ERP가 다 한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라도 다 써달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는 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ERP에서 우리가 PLM까지는 아니지만 어, 그 도면 CAD에서 작성한 도면을 가지고 그 BOM이라든지 이런 것은 ERP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도면 같은 것도 PDF로 해서 우리가 그 MS에 공유를 해서 생산 어, 지시를 내릴 때 같이 도면도 내려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 항목들도 각각의 내용들을 수준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산 설비입니다. 생산 설비의 설비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여기 부분을 여기 말 그대로 설비 자동화니까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냐 안 하냐 이런 갖고 생각 물류 설비를 자동화하냐 금융 설비를 자동화하냐 이 그런 자동화에 관련된 내용을 써요.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게 뭐죠? 사람에 의해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설비가 스스로 PLC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설비가 스스로 프로그램해서 자동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설비 자동화의 내용들은 그런 설비 자동화의 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설비로부터 생산할 때 생기는 생산 실적 같은 것들이 데이터가 MES나 ERP에 통해서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시작과 종료 시간 또는 생산 실적 이런 아닌 설비 상태 이상 데이터 이상 뭐 전압 전류 진동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MES나 ERP에 사람 손으로 집어넣지 않고 이 설비로부터 자동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가지고 여기 자동화에 아까 레벨 1, 2, 3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부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안 줬고 설비를 갖다가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자동 설비인지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적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지금 스마트 동력 수준을 얘기하기 때문에 생산 설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비 생산 실적을 수기로 ERP라 엑셀에다 집어넣으면 레벨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PLC 같은 걸 통해서 자동으로 MS나 ERP의 생산 실적이라든지 또 생산 가동 시간 이런 것들이 어, 입력이 된다면 지금 여기에 레벨 2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스마트 수준을 본다면 기초, 중간 1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물류 설비도 마찬가지고요. 물류 이송하는 설비가 뭐 지게차, 뭐 컨베어 시스템 뭐 이렇게 적어 놓은다 이죠.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컨베어 시스템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그 컨베이어 시스템이 있는데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물류 이송할 때 그 그 이송 실적 이런 걸 집계한다면 그 실적을 예전에는 수기로 기록하던 것을 이제는 PLC를 통해서 현장의 POP와 또 MS에 자동으로 물류 이송 실적이 저장된다든지 그렇다면 얘는 어, 이 물류 설비에서는 레벨 2가 되는 거고요. 만약 그런 데이터를 수기로 엑셀이나 아니면 MS 등록하면 레벨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설비도 마찬가지죠. 검설비도 비전검사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설비 데이터가 실적이 자동으로 어, 그 MS에 등록이 된다든지 ERP 등록되면은 레벨 2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어, 측정한 검사 값을 엑셀이나 어, MS에 등록한다면 레벨 1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설비정보 네트워크는 돼 있냐 안 되냐를 가지고 여기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안전환경 에너지 관리도 그 관련 데이터를 어떤 엑셀이라든지 해서 피지에 저장한다면 레벨 1이 될 것이고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제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에 관련된 거는 이 보시는 것 같이 3개년 생산 데이터 이런 것도 돼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관리가 이것도 동일하게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실적들이 MS나 ERP에 자동으로 아까 생산 들어온 데이터가 집계가 돼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 원투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5번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각각 우리가 그 기준에 의해서 항목별로 나와 있는 걸 갖다가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2번에 증식 자료 구축 시스템 스마트 수준과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수준에 작성하는데 반려 또는 개선에 대해서 내려오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이 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내용은 이미지 사진을 넣는다. 이거는 반려 수준에 해당돼요. 절대로 보고서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그 뭐죠? 스마트홈의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붙여넣는 분들이 가끔 생기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죠? 이 회사에 있는 자료면 괜찮아요. 이 회사의 어떤 구호라든지 아니면 비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진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진 붙이면 되지만은 일반 인터넷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는 이 회사의 자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진 변형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그 정책 자료 보면 박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보면 한 3, 가로 4가면 세로 3 정도 그 정도 비율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갖다 세로로 사진을 찍어 갖고 가로 세로 쭉쭉 늘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사진은 만약에 그런 거라면 공간이 옆에 이렇게 남아도 되니까 세로 찍은 그대로 붙이든지 그게 보기 싫으면 다시 가로로 찍든지 해갖고 사진 변형은 절대로 생기면 안 돼요. 한다면 이렇게 대각선을 당겨서 비례적으로 커지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크게 하든지 아니면 축소하는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사진 해상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그 PDF 파일로 작년까지는 이렇게 내게 했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보완이 돼 갖고 어, 용량이 크더라도 다 등록할 수 돼 있어요. 근데 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정직자를 붙이는데 그 사진들을 갖다 이렇게 당겼을 때 해상도가 그대로 돼 있어야지 당겼을 때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해상도가 흐리면은 어떻게 되죠? 약하면 당겼을 때 부액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저해상도를 찍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고해상도를 찍은데도 이 보고서를 아까 PPT 보고서를 갖다가 엑셀이 아니고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카카오톡 시스템에서 자기네 서버의 그 용량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용량을 줄여버려요. 그러면서 해상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진 해상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어떤 보고서를 갖다가 그 우리가 그 기업과 해당 기업과 자료를 주고받을 때 전부 다 반드시 저기 이메일로 만약에 카카오톡을 한다면 고해상도 그 보면 그 옵션 선택할 수 있거든요. 고해상도 또는 원본 사진으로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공유를 해야지 절대적으로 그냥 공유하게 되면 해상도를 떨어뜨리게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차 같은 것도 삭제를 이문의 삭제를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기업 제조 역량, 정책 자료 이런 제목들 있죠. 절대로 삭제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칸에 정책 자료를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축 시스템 스마트 수준은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기업 자원 관리, 제품 개발, 또 공급 사슬 관리, 영역 정책 자료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에 아까 말씀드린 영역별 세부 진단에 3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의 심사 평가 요약에 상세 정책을 제시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사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이 기업 제조 혁신 영향에서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또 중복이 돼요. 여기서는 이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그다음에 기업 자원 관리, 제품 개발에서는 여기서는 정보 시스템은 있냐 없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자동화 설비가 있다면 그 설비가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붙이면 되고요. 공장 운영은 뭐죠? 이거는 MES잖아요. 그래서 MES 프로그램이 있으면 붙이면 되고 만약 없으면 안 붙여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ERP를 쓰고 있다. 아까 예이사님 설명처럼 혹시 우리가 이전에 뭐 이카운트 쓰고 있다 하면 이 이카운트 초기 화면 같은 거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같은 경우 우리 PLM 같은 거 아니면 PDM 같은 거 쓰고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붙이면 되는 거고 우리가 구축 시스템 스마트 수준에서는 각각 화면을 붙이는 거고요. 여기는 정보 시스템이 있다 없다를 붙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동화는 어, 정자동화에 대해서 힘들다 그러면 이 자동화 부분은 앞에 현장 자동화 있죠. 구축 시스템의 스마트 수준에 현장 자동화를 해당 부분은 그대로 붙이고요. 또 추가로 해야 될 게 현장 자동화에 보면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추가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그, 그 정보 시스템과 그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보 시스템에 해당된다면 공장 운영, 기업 자원 관리, 제품 개발, 공사 서관 이 부분에 있었는데 어, 계속해서 이렇게 심사원님들이 이 수준에 맞춰서 자료가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올해부터 여기에 보면 각각의 수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걸 자료를 보시면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략을 보면 이렇게 기초 정보 관리, 그다음 계획 수립 및 비용 관리 요 정도면 기초고 중간 일을 할 때는 POP에서 사무실 일부 모니터링, 그다음에 아까 모니터링 할 때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때 중간 1이고요. 중간 2에 해당되는 거는 제어까지 되는 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같은 경우에 이 양식에 보면은 예시로 각각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 심사평가 요약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자료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그 자료에 여기 나왔지 예시로 된 이 예시 나오는 그 기준으로 사진을 붙인 위원님들이 심사원님들이 하도 많아갖고 4월 달에 와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다 없애버렸어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뒷부분에 심사 평가 요약을 기준으로 생산 설비, 아까 그다음 물류 설비, 검사 설비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운영은 아까 MES 관련 부분이죠. MES 관련인데 만약에 ERP를 가지고 우리가 자재 관리 여기 보면 생산 계획이라든지 또 생산 실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런다면 여기에 붙여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적 자원관리 ERP잖아요. ERP 관련해서 ERP 한다 치더라도 ERP가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내용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영관리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재무 관리라든지 아니면 원가 관리, 그다음에 뭐 영업 관리, 그런 나머지는 공장 관련 부분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다 무슨 인사 관리라든지 총무 뭐 이런 거는 스마트 공장하고는 조금 관계 없기 때문에 그런 화면은 빼셔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인데요. 여기는 PLM이 기본이지만 PLM이 없을 경우에 PDM이라든지 아니면 캐드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고 있다면 그런 화면을 붙여줘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 시스템이 PLM이 없더라도 엑셀로 아니면 여기 기능정보 관리가 돼 있는데 개발 프로세스를 갖다가 우리가 ISO 표준이 있다면 그런 걸 붙여줘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잘 붙여주시면 어떤 식으로 이 회사가 제품 개발 관련해서 이런 형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사설 관리입니다. 공급사설 관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재 관리 관련해서 우리 회사의 자재 입고 관리 관련된 협력사들 있죠.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출하 관련해서 어, 앞단에 걸려 있는 그 우리한테는 뭐 고객사죠. 그 회사와 관련된 정보 관련된 정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공사설 관리해서 자재관리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재관리 쪽에서 관련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뭐 ERP에서 시스템에서 발주를 낸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SCM이 있어서 SCM 통해서 우리 형무사를 관리하고 있다면 그런 분의 자재 발주 있고 또 재고 관리 부분을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출하 관련 분에서 고객 쪽에서 특히 자동차 협력사 같은 경우는 내가 2차 협력사라면 1차 협력사에 어떤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발주를 내고 또 우리가 납품한 후에도 그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런 것들이 돼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 모든 왜 그러냐면 그 1차사 같은 경우는 많은 또 협력 2차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협력사들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SCM을 통해서 발주를 내고 또 입고 처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부분을 갖다 각각 화면을 갖다 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제조 역량 관련해서 혁신 역량 관련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추진 역량, 추진 전략, 스마트 공장 추진 전략이죠. 이 부분에 네 가지 항목, 그 다음 프로세스에 아까 말씀드린 제품 개발에 다섯 개 항목, 그 다음에 생산 계획에 네 개 항목, 공정 관리에 세 개 항목, 그리고 품질 관리에 네 개 항목, 설비 관리에 네 개 항목, 물류 운영에 세 개 항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정관리 보면 공정관리 이거는 작업 지시 도로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다 생산 진척 관리 그다음에 생산 실적 등록 뭐 이렇게만 써요. 근데 보면 여기에 이상 발생 대응 관리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 발생 대응 관리는 뭐죠? 우리가 생산을 하다 보면 어떤 불량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설비가 스톱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관리 데이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무시하고 작성함으로써 이 점수에 빵점을 맞는 0점을 처리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반드시 이 항목별로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어쩌면 이 내용이 이제 품질 관리에 우리 공정 품질 관리의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활용해서 항목을 보시면 쓰시면 점수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거 갖다가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일단 생산기획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정보 관리 우리가 MS나 ERP에 있으면 반드시 기준정보가 있겠죠. 비오행 같은 거. 그런 내용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영업에 받은 수요 및 주문 대응. 당연히 영업에 수요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주문 대응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 화면이라든지 그런 것 갖다 생산에 반영하는 그걸 하면 너무 되고. 중장기 전략은 우리가 월 단위에서 뭐 연간 계획 수립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중장기 전략에 해당될 것이고요. 단기 전략은 주 단위, 일 단위로 생산 계획 수립하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내용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평가 보고서상에는 넣지를 않아가지고 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좀 이 항목별로 좀 잘 작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어떤 그 품질 관리 같은 경우도 품질 정보 관리 이런 건 당연히 하고 있죠. 어떤 표준 관리 같은 거 우리 ISO라든지
그런 데서 하고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검사 데이터 관리. 당연히 우리가 입고 검사라든지 또 그 중간에 공정 검사 또는 최종 검사 각각 검사를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측기라든지 검사기들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비 관리에서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설비 관리에서는 설비 보존 관리하고 설비 그 보존 자재 관리 정도만 쓰고 설비 가동 관리라든지 이런 지급 공구 관리 이런 부분을 안 쓰시는 안 듣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설비 가동 관리는 안 하면 뭐 쓸 수 없는 거지만 2, 3, 4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점수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유에는 아까 구매 쪽에 자재 구매라든지 또 협력사 외주 관리 같은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재 관리가 있고 출하 배송 관리.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아까 SCM하고 연관이 되니까 요와 SM과 연관해서 잘 정리하시면 점수를 잘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 여기 나와 있는 시스템 관련된 거. 그리고 보안 관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세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대부분 회사도 사무실이라든지 또 CCTV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표현해 주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팸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설비, 물류 설비, 에너지 관리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성과 관리 같은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PQCD, SE 이 여섯 개 항목별이니까 조금만 수고해 주시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550점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면 리더십과 전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공장 관련된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순서가 있잖아요. 아까 네 개 항목 여기 보면 리더십 그다음 전략 및 추진 계획, 조직 및 역량 관리, 성과 지표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능하다면 이 항목별로 쭉쭉쭉쭉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로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관리,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여기는 아까 화면 시스템 있으면 화면 하나씩만 그려주면 된다 그랬죠. 여기도 생산 설비, 또 물류 설비, 검 설비 이렇게 보고서가 심사평가 요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가능한 한 그 순서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PQCD, SE 요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심의하신 분이 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번하고 3번 요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제조 혁신 역량, 심사평가 효과 근거 자료를 가지고 각각 점수를 매기는데 이 작성한 법에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요건 무슨 뜻이냐면 다 아시겠죠? 요 점수에 관련된 평가 점수입니다. 각각 점수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 심사평가 요약과 근거 자료에 적은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요 자료는 보시면 여기에 딱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요 박스가 누르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여기 데이터 편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데이터 편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각각 이렇게 점수를 넣을 수 있고요. 토탈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수를 넣게 되면 요 그래프에 달라지고요. 요 토탈 점수는 보이는 거죠. 요걸 적어주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 결과 평가인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PPT 자료하고 이 엑셀 자료 또 한글 자료 이것들이 전부 다 서로 간에 다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점수가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 제조 혁신 영향 보면 엑셀 장표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점수 넣은 거 있죠. 그 점수가 결국은 이 엑셀 장표 여기에 리더십 전략에 각각 점수를 넣게 되면 이 점수가 뒷장에 조합작별 이렇게 점수가 들어오고요. 그 점수가 합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준이 이렇게 나오고요. 700점으로 나오면은 여기에 700점이 레벨 2에 해당되기 때문에 레벨 2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점수 나오는데 여기는 어 아까 PPT 자료 보면은 이 PPT 자료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가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누르고요. 다시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어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일 때 그걸 또 어느 정도 수순 누르고 데이터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장표가 아까 그 엑셀 시트랑 똑같은 장표 보이는데 여기에 평가 시트에 아까 엑셀에 나오는 점수를 그대로 아까 이 점수요. 여기 이 점수를 노랗게 표시된 이 점수를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를 제일 위에 놓고 컨트롤 V를 붙이면 이렇게 점수가 따라락 나오게 돼요. 이렇게 표가 그려집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그려지니까요. 그 점수를 맞추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했을 때 이 막대표가 이 그래프가 양식이 나오는 저 현수준화 표시된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요에 평균에 맞춰서 당연히 이동해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요 레벨 수준하고 요 레벨 수준, 아까 엑셀에 나와 있는 점수 이런 것들이 다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또 반려사항이 나오니까 잘 조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요 장표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제조 혁신 영역 수준표입니다. 이거는 어 아까 여기에 보면은 아까 엑셀 장표 있었죠.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어 여기 대한상공회사 쪽에서 이게 만드는 것 같은데 작년에는 대한상공회에서 요 장표가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아까 엑셀 장표에 나와 있는 그 두 번째 페이지의 점수 종합표를 여기에 각각 점수를 씁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 여기에 리더십이 만약에 1점이라 그런다면 여기 보면 아 레벨 1이라 그런다면 여기 15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이고요. 여기 15점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이게 15점. 이렇게 쭉 하고 점수가 아까 엑셀 장표에 나온 점수를 쭉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 장표, 그다음 한글 장표, PPT 보고서 다 똑같은 점수가 기업제조의 혁신 역량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화 수준, 구축 시스템 스마트 수준도 마찬가지로 여기 장표를 누르면은 여기에 이렇게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기업장 관리, 제품 개발, 공사 체력 관리 있는데 이 장표는 아까 PPT 자료에 그 심사평가 요약에 정보 시스템과 스마트화, 정보 시스템과 스마트화 있죠. 스마트화 현장 자동화 이 부분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기 작성하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 수준은 여기 하단에 여기를 보고 그 내용이 어디 수준 해야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준을 정할 때는 이 부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지금 보이는 것이 PLM의 중간 1회, 기능 분류 1회, 제품 개발 관련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기능 정보를 생성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보면은 여기에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인 나서 시스템이란 그 PLM에다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1에 1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간 1에 1 보면 중간 수준 1에 기능 분류에 해당되거나 또 2에 해당하는 항목이 한 개 이하인 경우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여기에 해당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가 들어가든 관계없이 똑같이 중간 1-1에 들어가 있고요. 중간 1-1이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중간 1에 중간 1-1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히 기업명과 평가 의견란 요 내용을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 장표는 여기 보면은 PPT 자료에 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요 페이지 내용하고 조금 전에 한글에 요 페이지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 장표를 작성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 장표가 고급 장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4번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의 다 왔는데요. 스마트 동량 추진 과제 작성. 이제 영역별 스마트 동량 추진 과제 적는데 이거는 각각 그 영역별 세부적인 능력 심사평가 요약에 투비 내용을 정리해서 붙이기 하고 해당 기술을 표시하고 기업 담당자와 협의해서 적용 시기를 단기, 중기, 장기로 선정한다. 그리고 스마트 공량 구축 로드맵은 기업의 스마트 공량 중장기 구축 전략을 근거로 작성하는데 만약에 그 회사에 이런 전략이 없으면 기업 담당자와 이
그 과제를 가지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기 각각 스마트 공략 추진 과제는 앞에 요 하단부에 이 종합장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적용 시기와 또 OT, AT, IT. OT, IT, AT는 OT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운영 기술, AT는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자동화 기술, IT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정보 기술. 요게 해당이 어디 되는지를 각각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될 경우는 좀 항목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뒤에 로드맵을 작성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각각에 해당되는 로드맵을 작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으면 일단 보고서 끝나는데, 보고서 끝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표지부터 시작해갖고 요 오탈자가 있는지 여부를 꼭 살펴봐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탈자 5문장, 특히 그 우리 스마트 공장 요 심사 날짜 적는 거 있죠. 표지하고 그다음에 그 회사 일반 요약 또 그 앞쪽에 또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죠? 뒤에 보면 요 부분, 요 부분 날짜 있고요. 여기에 날짜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날짜가 있는 요 날짜가 세 개가 일치가 되도록 반드시 잘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틀리면 그것도 반려사항에 들어오니까 잘 조심해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PPT 보고서 또 한글 자료 또 엑셀 자료 이 세 개가 어느 부분이 한 부분이 만약에 수정이 된다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수정해 줘야지 나중에 반려사항이 안 걸리니까 반드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반려된 그 내용을 본다면 대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이거 이 심사평가 요약하고 정직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것을 심사평가 요약 작성 후에 정직 자료 붙이는 식으로 해서 작성해 주고요. 주요 내용을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에 적힌 내용, 아까 심사평가 요약 지금도 양식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말을 바꿔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 또 그 내용도가 또 앞에 정직자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생기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아까 항목 나와 있었잖아요. 그 항목별로 내용을 적어주시고 정직자료도 그 적은 내용 심사평가 요약 적은 내용들을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심사평가 요약에는 레벨 1 또는 뭐 레벨 2 또 기초 또 중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앞에 정직자료가 없으면 그런 수준 미달인 경우 이런 게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반려상에 걸리니까 반드시 마지막으로 그 검토하실 때 뒤에 정직자를 레벨하고 그다음에 앞에 레벨 1에 적은 그 막대 그래프하고 그다음에 앞에 부분에 정직 자료 내용하고 또 엑셀하고 한글 파일하고 전부 다 그 수준들이 동일한지를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스마트 공략 추진 전략에 4개